예, 안녕하세요. 현무 5에 대해서 아마 평양 것들, 평양 지배 집단이 확실히 시그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한 뭐 50발, 100발 있으면은 우리는 골로 간다. 그건 뭐 미국과 어떻게 딜을 치든 말든 간에 골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벙커버스터는 무서운 거거든요. 쟤들한테. 그런데 이게 현무 5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과 핵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차해서 붙으면 미국이 전술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무 5보다 B-61 전술핵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위로는 그게 있고 아래는 뭐 전술핵은 더 뭐 그건 사실 막판에 쓰는 거고 그다음에 현무 5 있고 그다음에 아래 내려가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작은 범위에서 정밀하게 쓸 수 있는 무기들이 꽉 차 있다고요. 일단 현무2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것도 벙커버스터 기능 있는 탄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 그게 요새 이제 많이 개량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룡 그 공대지 미사일 이것도 벙커버스터거든요. 무시무시한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벙커버스터가 현무5, 현무2, KTSSM, 철룡 그리고 맨 위에는 B-61 전술핵 이렇게 해서 미국계 하나, 한국계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사격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절감을 하면 할수록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건 지하시설, 그걸 이제 군사용어로는 UGF라고 부릅니다. Underground Facility. 지하시설을 무너뜨리고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죠. 9월 27일 날 이제 그 베이루트에서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두목을 제거할 때 BLU 109 등 2,000파운드 그러니까 0.9톤쯤 되죠. 900kg니까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80발을 한 3, 4분 안에 뭐 한 10분 안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까니맛 똑간식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이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이게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80발이 만들어낸 구덩이에요. 현무5는 BLU10보다 BLU 109보다 잘못 썼습니다. 현무5는 BLU 109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므로 한 발의 효과가 저는 보기에 승수를 5배 봐주자는 거예요. 폭약량이 10배인데 승수를 5배 많이 봐주자. 그러면 BLU 109 대비해서 한 50배 효과가 날 거다. 50발 효과가 날 거다. BLU 109에. 그러니까 927 나스랄라 제거 때 만약에 현무5를 사용했으면 현무5에서 한 발이면 저구동이 생겼다 이거예요. 두 발이나. 그리고 저 범위가 더 아주 지중 지진파 범위가 BLU 사실 109는 지중파 범위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지중 지진파 범위가 몇백 미터 한 2, 300m 이상 된다 그러죠. 그게 어느 정도 센 지중파 범위인지 몰라도 다 무너지게 할 정도인지 아니면 뭐 흔들어서 그물가게 할 정도인지 그거야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리 뭐 작게 잡아도 BLU 109의 한 50발 정도가 현무 하나 정도의 힘이 아닐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폭약량이나 탄두 무게만 따지면은 BLU 109에 10발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게 키네틱 에너지 때문에 깊게 들어가서 터지니까 5배를 더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발 효과라고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죠. 뭐 이건 뭐 누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현무 5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VO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현무 5 그 전술핵에 비교하지 마세요. 전술핵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야. 이 전술핵 중에 이제 전술핵이 엊그저께까지는 B-61, 12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미국이 B-61, 13 이거보다 위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가 돼가고 있는데 일단 B-61, 12 이 막내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게 대표적인 전술핵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전술핵은 100% B-61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합시다. 전술핵 배치합시다 하는 분들은 전술핵을 무슨 공군기지에 배치합시다를 얘기하셔야 돼. 일단 주한 미 공군기지가 돼야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오산 아니면 군산이 돼요. 다 뒤집어지지. 주민, 지자체장, 국회의원, 도지사 뭐 다 뒤집어지죠. 아니 사드 들여놓고 그 가동도 못하는 정도의 망가진 정치인데 전술핵을 감당하겠어요? 나는 홍준표 시장한테 정말 전술핵 그렇게 원하면 대구에다가 그 근처에 뭐 미군기지 있을 거예요. 육군인가 뭔가 그거 좀 더해갖고 미 공군기지를 대구 시내에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술핵 보관 창고 지으셔라. 대구 시민들 도장 받아서 그리고 주장해라.
대구 국회의원들 모아서 설득하고 지자체장들 모아서 설득하고 나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폭탄을 이렇게 종심이 짧은 데다 안 갖다 놔요. 미국이 핵폭탄을 종심이 짧은 데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모, 중국으로부터 종심이 제일 먼 요코스카 항구가 모항이잖아요. 그게 중국 해안에서 1600km쯤 됩니다. 그 요코스카 항구가. 그래서 이게 종심이 짧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다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4단계 중 하나를 이거 세팅하게 돼 있어요. B6112는. 그러니까 0.3킬로톤, 그러니까 300톤. 그 다음에 1500톤 TNT로 환산했을 때. 그 다음에 10,000톤. 그 다음에 50,000톤. 참고로 탄두 무게는요. TNT 무게랑 좀 달라요. 탄두는 TNT보다 훨씬 센 폭발력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탄두 무게의 한 8분의 1쯤밖에 화약이 안 들어가요. 탄두 무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파운드짜리다 그러면 화약은 뭐 한 8분의 1, 한 4분의 1, 한 500파운드 들어가요. 지금 TNT는 화약이잖아. 익스플로시브잖아. 그러나 편의상 그냥 탄두 무게를 다 TNT로 환산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앞으로 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 투하를 할 때 세팅이 네 단계 중에 하나를 세팅하게 됐어요. B61, 12. 얘가 제일 막내고 제일 얘가 힘이 약한 애예요. 근데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에서 세팅을 하게 돼 있다고 얘가. 그래서 이제 저렇게 떨어뜨리면 제가 가끔 보여드렸죠. 떨어뜨리면 이제 공중에서 제가 돌기 시작해요. 불꽃이 팍 나면서 뒤에서. 네. 폭탄인데도 저 회전을 시키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회전이 되면 이제 자기 힘으로 회전해서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터져요. 저건 이제 아마 이제 그 저걸로 했을 거예요. 지중 폭발이에요, 얘가. Earth penetrating이에요. 그래서 얘가 벙커버스터라고. 그래서 이 지하 시설 벙커 UGF에 대해서 지상 폭발 대비 20배 파괴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얘 50킬로톤, 즉 5만 톤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얘를 지중 폭발을 시키면 지중 벙커버스터가 받는 충격은 지상에서 1메가톤이 터졌을 때 받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이거. 이 B61 종류들이 다 요새 이렇게 돌려. 요새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그래요.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동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B61, 12와 현무5를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전술핵급입니다. 저도 그 들으면서 뭐 그렇게 비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VA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뭐 전술핵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발언했을 때 그게 한국 사람들 약호 죽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팩트는 알리는 게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숨어있는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이게 프로들이 비판한 거니까 평양한테 야, 현무5 겁나지? 근데 그건 약과야. 우리 갖고 있는 전술핵 중에 막내가 B61 10이거든. 근데 이게 현무5보다 최소 8배에서 최대 1000배 강해. 제가 왜 8배에서 1000배라고 계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폭발력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무5는 전술핵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력으로 보면 8배에서 1000배가 아니라요. 100배에다 50배를 해야 되니까 폭발력으로만 보면 한 40배에서 5000배 정도 차이 나요. 폭발력으로만 보면. 그런데 아까도 보신 게 뭐냐면 현무5는 아래로 깊게 들어가요. 키네틱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쟤는 그렇게 깊게 못 들어가. 특히 콘크리트 같으면 많이 못 들어가요. 흙이 제가 한 20-30m 들어가요. 흙이. 그러니까 쟤는 콘크리트 피해서 흙 속으로 집어넣어서 터뜨릴 거예요. 현무5는 그 대신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무5가 훨씬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파괴력 대비해서 지중 파괴력이 한 5배수 정도 더 봐주자 이거지. 그래서 폭발력 자체로만 보면 B61, 12보다 12에 대해서 0.02%에서 2.67%인데 그게 5배수를 봐줘서 B61, 12의
0.2에서 13.35% 정도로 분포할 거다라고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현무 5 10발을 까니마 똑가식으로 박아놓으면 B61 12 최소 세팅, 즉 300톤으로 세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올 거다. 현무 5 10발을 박아놓으면 까니마 똑가로. 이제 보세요, 저거는 이제 저기 뭐야 폭발력만 일드만 본 거예요. 일드라 그래요. 폭발력을 300톤으로 세팅하면 현무 5가 B61 12의 2.67%예요. 폭발력이. B61 12를 1,500톤으로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0.53%가 됩니다. B61 12를 10,000톤으로 세팅하면 현무 5의 8톤은 0.08%가 돼요. 네. 그 다음에 B61 12를 5만 톤으로 세팅을 하면 현무 5의 폭발력은 0.02%가 됩니다. 이때 탄두 무게를 곧바로 TNT 양이랑 같다라고 폭발력에서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무가 더 깊게 들어가니까 B61 12보다 지중 충격파 효과가 5배수 정도 날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5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을 때 한 0.1%, 제일 작을 때 0.1%, 제일 클 때 13.35%.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는 B61 12 그거 다 그때 B61 12는 300톤으로 세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300톤으로 세팅한 300톤으로 세팅하면 이제 13.35%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 10발 때려 박으면은 까니마 똑가로 B61 12를 제일 작은 규모 300톤으로 세팅했을 때 0.3킬로톤으로 세팅했을 때랑 같게 될 거다. 그래서 B61 12와 현무 5는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핵급 파괴력을 가진다. 이거는 좀 과장이고요. 나는 그냥 뭐 그 군인들이 그냥 그 기자들이랑 막 하면서 낄낄대면서 그냥 반농반진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그걸 금과 억조 같이 숫자도 안 따져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게 막 퍼져나가서 그게 상식이 된 거야. 대한민국이 좀 그렇게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되잖아. 따져보면 이래요. 폭발력을 보세요. 일단 뭐 지중 파괴력은 그 다음에 폭발력 자체로만 보면 여기서 0.02%면은 5만 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5천분의 1. 5천분의 1. 0.02%면 1000분의 1, 5천분의 1이죠. 그리고 2.67%면 한 40분의 1. 폭발력을 보면 40분의 1에서 5천분의 1 사이예요. B61 12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근데 이제 지중에 더 깊게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이제 말하자면 승수를 좀 계산을 해주는 거죠. 변수를. 그런데 뭐 이렇게 B61 12처럼 그럼 B61 12 만약에 5만 톤 세팅해갖고 지중해에서 폭발시켜 버리면요 평양시내 다 깔아앉아요. 평양시내 모든 건물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벌하네요, 제가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술핵을 뭐 그건 현무보다 우리는 훨씬 세. 근데 현무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라. 그랬다가 우리 전술핵 보면 거의 자지러지겠다. 불쌍하다. 저 그렇게 얘기한 거야, VOA가. 자, 그래서 핵은 이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현무 5 자체도 아까 보셨잖아요. 한 10발 현무 5 글쎄 좀 승수 계산해주면 한 50발 정도. 아까 그 이스라엘이 썼던 그 방카바스트 한 50발, BLU 109에 50발 정도의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현무 5도 공포스럽거든. 근데 그 전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선 그 훨씬 더 그 작고 정확한 녀석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2024년 올해 이 시점에서 공중발사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야? KPD 350이죠. 그래서 이거 달라고 타우러스, 이거 달라고 젤렌스키가 독일에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 아니야. 독일은 그 러시아랑 너무 격화될까 봐 겁이 나서 못 주고 있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얘가 6m 강화 콘크리트 뚫고 내려가고요. 지하 층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지난 다음에 허공에서 터져라. 그러니까 그것도 허공 폭발이냐 충돌 폭발이냐도 지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관통력도 좋고 탄도 500km고 사거리가 500km고 그 다음에 지역 매칭 비행 터컴을 하죠. 터레인 컨투어 매칭을 하죠. 지형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았다 하면서 그 2024년 세계 최강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2028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뭐 미국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천룡이 돼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사거리가 일단 800km고요. 폭발력도 좀 더 늘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천룡이 된다고.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무 말고 현무 5 말고 그거보다 좀 힘이 좀 약간 얌전한 애겠죠. 현무 2죠. 예. 이거는 뭐 초정밀입니다. 보통 홀리나 이런 거 다 현무 2로 보여줍니다. 예. 그다음에 일부는 관통단도고요. 사거리는 모델에 따라서 300km에서 1000km 나갑니다. 그리고 탄두 무게는 모델에 따라서 500kg에서 1톤 나갑니다. CSIS 등 외국 전문 그 매체들은 이게 아마 대함 탄도미사일 버전으로 파생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 파생을 하려면 이따 좀 나오지만 조금 다른 짓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무2 말고 우리가 KTSSM 있잖아요. 지상발사 벙커버스터 전술탄도미사일. 지금 이제 KTSSM 1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1은 사거리 180km고 탄두가 500kg인데 관통탄도 연합력탄이에요. 그 연합력탄이라는 건 더모바릭이라 그러죠. 얘는 뭐냐면 더모바릭이라는 건 안에서 터져가지고 불기둥이 뿜어져 나오면서 고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축하면서 진공 만들고 그 갱도 안에 있는 그 지하 공간에 있는 건 다 멸종해 버리는 거예요. 더모바릭.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또 몇백 발 있잖아 우리가. 예. 근데 뭐 이 KTSSM은 지금 이게 KTSSM 1인데 이게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KTSSM 2-1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KTSSM 1을 지금은 고정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발사하는 이유가 발사 차량을 못 만들어서 고정 발사한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엮기가 싫어가지고 그 GPS를 그냥 상용 GPS를 썼다고요. 사용 GPS를 쓰는데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정을 하려면 보정 신호가 발신되는 그 포인트가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 뭐 위성이 떠서 보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저 포인트가 확정돼 있어야 되니까 고정 발사대를 썼다고요. 그래서 또 이제 왼쪽 정부에서는 그거 미 군용 GPS 달기 전까지는 그거 전력화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몇 년 늦어졌잖아. 원래 무기의 컨셉이 미군 GPS 안 쓰고 미군용 안 쓰고 미군 컨트롤 안 받고 그냥 쥐어 패겠다라고 만든 무기를 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가지고 미군 GPS 안 달아서 이동형이 못 되니까 말이죠. 네, 그거 고쳐질 때까지는 그거 배치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KTSSM1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브레이크 풀려가지고 지금 많이 깔았을 거예요. 그래서 KTSSM2-1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갖고 KTSSM 그 1을 벙커버스터 KTSM1 벙커버스터를 천무 이동형 차량에 쉽게 만든 거예요. 180kg짜리를.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KTSSM 2-2를 해갖고 신규로 개발을 해서 사거리 300km짜리로 만들어서 지금 개발 중이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천무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이왕 천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천무가 요새 좀 뭘 많이 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600mm짜리 퉁거온 거 그거 폴란드에 되는 거 아니고 호마르케인가 뭐에 돼요. 근데 그거는 관통탄두가 아니야. 파편탄두예요. 관통탄두는 이게 앞에 탄두도 좀 무섭고요. 막 뚫고 내려가서 조지는 거라서 이건 진짜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래서 파편탄두로 만들어가지고 사거리가 290km예요. 그래서 얘를 천무 택티컬 미사일, 택티컬 발리스틱 미사일, CTM-290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뭐 얘는 그런 거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무기가 CTM-MR이라는 걸 한화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뭐 큰 걸 가지고 만드나 했더니 직경 300mm짜리 그러니까 이제 한 포드에 이게 6개인가 차일 거예요. 4개인가요? 4개 300mm 그러니까 4개 차는구나 한 포드에. 그러니까 차량 하나에 2포드니까 8개까지 할 수가 있지. 얘가 160km 나가. 그러니까 직경 300에 길이 4m짜리죠. 160km 나가는데 PRSM을 좀 줄여놓은 거죠. 성능이. PRSM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PRSM은 탄도미사일이고 PRSM은 400이에요. 직경이. 그러니까 PRSM보다 직경이 4분의 3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용적 그게 뭐 탄두가 됐던 뭐가 그 용적 자체가
한 60% 되는 거예요. 60%. 그러면 제곱이니까. 예, 그러니까 직경이 30%로 줄면 그 용적은 안에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PRSM이에요. PRSM 딱 이렇게 적동해요. 얘 미국 거 500km 가는 거. 얘는 탄도가 이 로켓은 큰데 탄두가 작아요. PRS는 90km밖에 안 돼 탄두가. 그리고 뒤에 전부 연료야. 무려 400 직경 400짜리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게 뒤가 그 4m짜리가 뒤가 다 연료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500km를 가는데 탄도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눈이 딱 떠져갖고 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 흉내를 낸 거예요. CTM MR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CTM MR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되더라고. 얘가 이제 그 해상 이동 표적을 하거든요. 필리핀 요구로.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앞에 슈라우더라고 부르는 이 앞대가리 여기 요거 지금 요 그림을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가 슈라우더라고 불리는 덮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이 대기로 진입을 하면 이게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대기로 쭉 내려오면 그러고 나선 뭐 속도가 마하 한 4쯤으로 떨어졌을 때 덮개가 딱 열리는 거야. 마하 4면 그때는 요 센서가 견디니까 마하 4나 5쯤 되면 견딜 거예요. 그 정도 열은. 그 열에서 이 센서가 그러니까 이 수상 함정을 물고서 들어가는 거죠. 호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탄도미사일을 이게 뭐 꼭 그 CTM MR에서 개발된 기술은 탄도미사일을 대함미사일로 변형시킬 때 일반화시켜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한반도 인근에서는 중국 배가 못 날뛴다는 거지. 중국 항공모와 한 방에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모 한국에서는 운영 못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지금 얘는 작아서 그렇지. 만약에 저게 뭐야 그 큼직한 거 그 600 구경 600짜리 이 탄도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로 만들면 한 방이면 가요. 한 방이면. 그리고 뭐 저런 그 순항미사일도 많고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있고 장거리를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시안에 가서 키워드가 자꾸 이제 그 자유통일 한반도, 통일 한반도 이걸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 결국은 한미일과 서방은 제2차 태평양 전쟁을 각오하고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고 이 신냉전의 군사지정학적 전략적 고지가 북한 자유화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에 지금 굴복을 하면 중국 이국가 체제를 가서 김가족보를 지우고 중국에 굴복을 하게 되면 결국 가서 몽땅 잡혀 죽어. 그렇다 해서 삐대다가 잘못 까불면은 벙커버스터로 몰살해. 그래서 결국에 가서 마지막 초이스 남는 게 체제를 매각하고 버진 아일랜드로 이민을 가셔서 말하자면 인생 챕터 2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령이니까 미국이 개런티하면은 뭐 헬싱키 국제 무슨 뭐 범죄 사법재판소에서 아무리 반인류 범죄 기소하더라도 그냥 여기는 빼낼 때 그 안 하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미국은 딱 그 입을 씻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인생 챕터 2를 보장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길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